플랫폼 노동 1탄, 플랫폼 노동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젝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2명의 기자가 체험해본 고된 노동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요즘 배달 알바는 쉽고 자유로우며 내가 원할 때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플렉스의 경우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연예인을 비롯해 무려 10만 명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달 알바의 현실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볼 이동경 기자는 쿠팡이츠 쿠리어를 통해서 배달 알바를 시작해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배달 시작.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는 길, 첫 시작은 왠지 순탄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데요. 아메리카노 2잔 맞죠? 라떼 두 잔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석해야죠. 그러면 네. 배달만 할 뿐인데도 이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쓰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배달은 마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자전거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무려 용산구라니 정말 멀기도 머네요. 그렇게 먼 곳까지 배달해서 얻은 값진 3,000원. 이제야 배달 하나 끝냈는데 곧바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배달 도착지는 설정 구역이었던 마포구와 점점 멀어집니다. 절에 마포에서 용산 가는 거에다 한번 태운 다음에 용산에다 놓고 배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에서 시작해서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거짓말이 지금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을 안내합니다. 이게 웬 주차장이죠? 친구한테 이게 주차장을 알려줘 버려네. 결국 하는 수 없이 주차장에서 픽업 장소까지 두 발로 빠르게 뛰어가는 이동경 기자. 두 번째 배달지까지는 무려 3km.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뛰어가겠습니다. 건강에 사치네요. 부랴부랴 도착한 배달지는 한 고급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고 심지어는 물건도 맡기고 가야 해서 속이 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배달을 마쳤지만 주문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힘든데도 야속하게 떠버리는 이 알림창. 이거 보이나요? 이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당장 뜨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절. 찜찜한 마음은 뒤로하고 잠시 쉬어봅니다.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려 앱을 켰지만 아까까진 칼같이 오던 주문이 오질 않습니다. 12시 반이고 점심 정말 많이 먹을 때거든요. 지금 서울 용산구 7,000원. 단가도 센데 배정 안 해주네요. 이처럼 배달앱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 배달 노동자들. 기본적으로 배달 상태뿐만 아니라 요청사항을 이행했는지,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주문이 누락됐는지를 평가받습니다. 심지어는 배달 요청 수락률과 배달 완료율까지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배달 거부 시 평점이 깎여 다른 주문을 배정받지 못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김수근 기자는 배민커넥트와 쿠팡플렉스 알바를 일주일 동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한두 시간 가볍게 배민커넥트. 가볍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배민커넥트. 실제로도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말고는 따지지 않고 지역과 운행 수단, 사진만 등록하면 배달 대행업자인 배민커넥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도 유튜브로 간단하게 진행되는데요. 이제 안전장비와 운송수단만 대여하면 준비 완료. 첫 번째 배달에 나서는 김수근 기자. 아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페이지아이드 센터 바로 근처예요. 네, 요청했습니다. 저 갈게요. 처음이지만 순조롭게 음식을 받아 배달지로 떠나는데요. 괜찮다 싶더니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29층에 음식 배달 왔습니다. 옆이에요? 건물 입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달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들어온 두 번째 주문. 두 번째 배달지는 골목길의 다세대 주택.
분가로 24길. 골목길이라 그런지 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고작 배달 2번 만에 땀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3번째 배달을 나가고야만 하는 김수근 기자. 하지만 이번에도 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당을 코앞에 두고도 찾지 못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시급은 9,200원 정도.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고 팔도 약간 후들거려서. 심지어 셔츠에는 땀이 말라 소금으로 말라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 이동경 기자의 2일차 새벽. 오늘은 쿠팡 플렉스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저희 쪽에 지금 명단이 없거든요. 이동경님? 명단이 없어요. 계속된 기다림 끝에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서비스 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쿠팡 이츠와 쿠팡 플렉스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헛걸음했습니다. 결국 다시 하게 된 쿠팡 이츠. 이틀째지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3번째 배달지는 700m를 올라가야 하는 이화여대 기숙사. 그런데 기숙사가 없습니다. 요 위쪽이 요쪽이 기숙사예요. 아, 위에 있는 네네. 거 더 여기 한참 더 올라가시면 한참이요. 네. 근데 꽤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스마트폰 알고리즘은 이동경 기자를 낯선 곳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야속하게도 길을 잘못 알려줬습니다. 억울하지만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기 때문에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거 뭔가요, 이거? 되게 무섭다. 길을 잘못 알려줬어. 길을 똑바로 해야지. 일을. 답답한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이동경 기자는 그날 밤까지 계속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된 노동의 대가는 3만 원 정도. 이제 다시 배민 커넥터로서의 이틀차 김수근 기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중에 차도로 가기엔 버거워 인도로 올라섰더니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면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5시에 일어났으니까 15시간 정도 지금 깨 있는 건데 배달을 하는데 몸에서 약간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고. 김수근 기자는 교통법규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은 열어놨는데도 쿠팡은 그마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산재보험은 되지만 노동자들에게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보통 회사가 다 부담하죠. 이제 김수근 기자의 3일차 새벽 택배 배송 현장을 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택배 배송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잠겨있는 현관문과 아주 높은 계단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오니까 차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판단이 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씩 걸린 것 같아요. 목표로 했던 2시는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전날 새벽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도 다시 시작합니다. 택배를 차에 싣는 과정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나중에 찾기 쉽게 택배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이죠.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정신도 없고 39개나 되는데 6시까지 7시까지는 무조건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택배 39개를 배송하는 데 성공한 김수근 기자. 끝났습니다. 김수근 기자는 직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나니 현재의 택배비가 너무 낮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묻어나옵니다. 배달 시 배달 한 건당 단가가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피크타임은 점심과 저녁 시간, 비 오는 날은 프로모션인 우대수 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달 노동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거죠. 조승원 기자는 비록 소비자는 편리해졌지만 고용은 없고 건당 계약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노동자가 사고 팔기 위해 거래되는 일회용 상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란을 더 깊이 다뤄본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8시 25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확인하세요.